식욕이 있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내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겠죠? 배부름 때문에 먹는 거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먹는 거라서 쾌감 그 자체랑 뭐 마라탕 같은 경우는 그 자극 그리고 스트레스 계속 먹는 거로서 이제 쾌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식욕 억제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럴 때 진짜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성인 폭식인 경우에는 그냥 좀 드시라고 하죠.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식욕이 우리가 스트레스성으로 먹으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내가 그거를 식욕을 조절하려고 식욕 억제제를 쓸 필요도 없어요. 뇌를 건드리는 다이어트 약은 정말 더 조심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 배로 맞는 이 식욕 억제제는 잘 만들어진 약이라 혈당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되게 잘 나온 약이에요. 저희 건강에도 되게 좋고 저도 가족들한테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대신 맞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는 마음대로 쓸 건 아니죠. 알약이에요. 제가 말했던 식욕 억제제로 하는 거. 이게 주사제로 맞는 거가 위고비랑 마운자로예요. 그게 이제 다르게 나온 거지. 알약으로 먹는 거가 아까 교감신경 활성제고 우리가 맞는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 얘들을 주사로 맞는 식욕제제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포만감 느껴지게 하는데 그렇게 생긴 애를 아예 주사를 넣어놓는 거예요. 계속 포만감 느껴서 못 먹게. 그래서 주사제는 되게 잘 나와서 지금 위고비가 되게 이제 뭐 부작용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는 위고비 맞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왜 위고비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저처럼 한 사람당 문진을 30-40분씩 할 시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풀 스토리를 듣고 당신 위고비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풀 스토리 듣는 게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듣고 그걸 감별해서 나갔을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위고비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 크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것 중에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 교감신경. 교감신경이란 게 뭐냐면 교감이랑 부교감이랑 이런 신경계가 두 개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문제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 그럼 우리는 미친 듯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죠? 놀래가지고. 대신 심장도 살짝 뛰고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화장실 당연히 가기 싫고 이렇게 그런 교감신경을 항진시켰을 때 배가 안 고프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비약 있죠? 나비약, 뭐 눈사람약 나비약, 그게 이제 펜터민 계계 제제랑 뭐 펜디메트라진, 그다음에 디에틸 프로프리온 뭐 이렇게 이런 제제들이 있고 뭐 세로토닌 계열도 있어요. 그리고 식욕 억제제가 아닌 흡수 억제제도 있죠. 뭐 기름약처럼 해서 기름진 걸 먹으면 다 배출되는 이런 것도 있고 다이어트 약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문진을 할 때 커피 마시고 가슴 두근거림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걸 이제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죠.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은 그럼 대부분 커피 마셨을 때 조금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 약에도 같이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을 쓸 수 있는 거에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식욕 억제제 이 메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약간 좀 그러니까 보조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시상하부는 이제 저희 뇌를 건드리지 않는 교감신경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 역할만 하는 살짝 포만감 이렇게 먹으면은 배에서 불어서 포만감 느껴지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완전 케바케로 이 사람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3교대야 그러면 계속 또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식욕제제 잘못 쓰면은 괴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식욕제제 처방이 나갈 때 먹는 시간이 다 다르게 나가요. 각자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7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6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낮밤 바뀌어서 하고 뭐 요즘에 유튜버들도 밤낮 바뀌어서 밤에 촬영하시는 분도 많고 뭐 먹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식욕을 억제하는 애들 있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애들. 제 머릿속에 식욕 억제제는 사람의 뇌를 말 그대로 조절을 시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감신경을 건드려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드는 뇌의 시상하부를 건드려서 그런 약들이 있고 나머지는
경우에는 뇌를 건드리지 않는, 말 그대로 사이드 역할만 하는, 그럴 때 이제 그 뭐를 쓸지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멘탈이 건강한 사람인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불안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약을 잘못 쓰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악화시켜서 나한테 살 빼러 왔는데 결국 더 살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멘탈 체크를 제가 좀 해드리고, 대부분 기존에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주치의한테 가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분이 뭘 추가해주겠지만 나는 당신의 약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부작용이 두려울 만큼 사람들이 막 쓰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식욕지제를 남용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저 같은 경우는 펜터민 그 나비약이라는 거 반알만 먹어도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써야 되는 게 되게 맞아서, 식욕지제 두려워서 못 먹겠다는 그 말은 정답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고, 잘못 쓰면은 크게 뭐 진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증, 그 다음에 손저림, 그 다음에 정말 이걸 쓰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썼을 때는 더욱더 불안이 가중되고 너무 우울해서 울었어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전에 약을 너무 세게 먹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쓰면 탈모, 뭐 정확하게 스토리는 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서 탈모가 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스토리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다이어트 약 먹고 너무 머리가 빠졌어요. 근데 뭐 한 15kg, 20kg, 30kg를 급격하게 빼면 또 머리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스토리 때문에 머리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멀리서 뭐 부산에서 오시거나 제주도에서 오셔갖고 한 달치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제가 미세하게 되게 용량을 낮게 나가서 굳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불편하게 뭐가 좋다고, 좋은 약은 아닌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봤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큰 우리 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용량이 안 돼. 미세하게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어보죠.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처음 만들었던 이유가 뭔데? 사람들이 이만큼씩 먹고 있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먹고 있지? 해서 제가 가서 다 성분들을 보니까 이런 걸 먹어도 빠지나? 그러니까 다 안 빠지고 왔겠지. 우리 모두는 마케팅의 노예들이라. 근데 이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본인들도 살 안 빠진대. 근데 그냥 마음의 위로로 마음의 위로만 돼도 뭐 큰 거니까. 어쨌든 보조제를 만들어 보니까 이 보조제들은 이 법이 되게 빡세요. 그래가지고 그 용량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 미세하게 도움은 되겠죠. 미세하게. 우리 몸이 잘 크게 느낄 수 없게. 그래서 약이 필요한, 그러니까 위고비가 지금 마흔자로 위고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약에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마 10%라도 역할을 5%라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겠죠. 저도 뭐 약을 먹으라는 소리는 당연히 안 했겠죠. 몸에 뭐가 좋다고. 뭐 이런 걸 유행을 하는지 몰라.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어쨌든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 20만 원이라고 쳐도, 30만 원, 40만 원을 쳐도 그냥 그거로 할 거면은 그냥 호텔에 가서 놀지, 재밌게. 왜냐면 너무 생각 없이 유행처럼 하면 살이 안 빠져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오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항상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2개월 후, 3개월 후에 내가 무슨 어딜 나가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뭔가 듀데이가 있어. 빼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언니 결혼식을 가야 돼. 그러면은 하죠, 그냥. 근데 그 유행처럼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유행처럼 해서 급격하게 이유 없이 배가 좀 덜 고픈데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약이 끊겼을 때 더 입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취미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연한 약이고, 엄연하게 해외에서는 BMI 30 이상이면 처방이 아예 못 나가는 엄연한 되게 의약용품인데,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BMI 30 이상은 절대 팔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비대면 처방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비대면 처방은 법적으로 꼭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비대면 처방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이제 응급할 때 급할 때 어떡하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비대면 처방도 의사들한테 어떤 이렇게 의사들을 감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 처방을 못하게.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들이 막 처방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무인 편의점도 아니고 그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식욕 억제제 손대는 것보다 식욕 억제제를 잘못 먹었다가 그것 때문에 더 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 빼야 되겠네? 먹어. 그리고 급격하게 5kg까지 빠져. 그 다음에 끊어. 그러면 급격하게 7kg가 찌는데 그땐 체지방이 더 늘어 있어요. 이게 요요를 칠 때 체지방이 더 생겨. 그래서 목적이 있게 플랜을 잡고 빼던지 아니면은 그냥 안 빼는 게 더 날씬하다. 안 빼는 거가 결국 1년 후 나를 더욱더 날씬하게 만들어 놓을 거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